네 번째 소식은 오늘의 7위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기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어지는 사연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20년간 키운 내 아들이 알고 보니 내 아들이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6년 전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들의 유전자가요,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가 4~5살쯤 된 것 같아요. 검사를 했는데 소아과 선생님 말씀이 아이 A형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데요? 둘 다 B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26년 전 이 시험관 시술 당시 아버지의 정자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아들이 5살 무렵 되던 때입니다.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됐는데 아들의 혈액형이 B형, 그러니까 B형 부부 사이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A형인 겁니다. 저도 학교 생물 시간 좀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B형 부모라면 뭐 B5형이냐 BB형이냐에 따라서 자녀는 B형 아니면 뭐 O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같은데,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B형 부모 아래에서 A형의 아들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가 모두 B형일 경우에는 A형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사연의 아이의 어머니도 그 지점에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무렵에 혈액형 검사를 했더니 A형이라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의사에게 물었는데요. 의사의 답변을 듣고 의심을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사의 답변이 이런 겁니다. 당시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담당했던 교수에게요, 이 사실을 알리니까 이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동훈 위원님, 당시에 이 부부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에 그 의사분도 정말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주지 않습니까? AAAO, BBBO, 그다음에 OO, AB, 딱 혈액형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RH 플러스 뭐 마이너스는 있지만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뭐 얘기하지만 혈액형에서의 돌연변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시 그 의사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해외 자료를 주면서 혈액형도 이렇게 돌연변이가 있다고 설명을 했다는데, 그 자료가 맞는 건지, 당시에 그 교수분이 직접 그 시술을 하시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그 부부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거를 좀 네. 상황을 좀 더 일찍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간이 흘러 이상함을 다시 한번 감지했습니다. 이 부부, 지난 7월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생각이 드는 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검사소에서도 이상해서 2번을 더 해보셨대요. 총 3번을. 근데 아빠하고는 일치하는 게 전혀 없는 걸로 나왔다고. 엄마만 일치한다라고. 믿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 돌연변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이 소식 듣고 나니까 좀 헉헉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서정국 변호사님, 지금 보면 3번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하고만 유전자가 일치하고 어머니하고만 일치하고 아버지하고는 불일치하는 결과로 나왔어요. 먼저 이제 그 유전자 검사는요, 우리 법원에서 친생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요, 절대적인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네. 이 말은 판사도 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그 어머니하고는 일치하는데 아버지하고 이게 틀린 거죠. 네. 근데 그 전원합의체 최근의 판례를 보면요, 아버지가
제3자의 정자로 인공 수정한다는 걸 동의했을 때 있잖아요. 네. 동의했을 때는 그때는 이게 그 친생자로 추정이 되고 또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3자의 정자라는 걸 동의했을 때는 이게 추정이 되고 부인이 안 된다는 게 판례인데 문제는 이게 이 사건은 본인이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 정자로 이게 계속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그 친생 부인의 서로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내 친생자로 그렇지만 어머니가 맞고 또 이게 내가 26년 키웠으니까 내 아들로 이게 인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인지를 할 수도 있고 그 결론은 2년 내에 남자분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조수진 의원님, 지금 네. 보면은 유전자 이 검사 당시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돌연변이 사례가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 당시 교수가 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당시에 그 담당 교수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혈액형에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너무 어렵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 예,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더군요. 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지금 보면 해외 사례 중에는 이 시험관 시술 중에 병원의 실수로 난자나 정자가 바뀌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혹시 알고 계신 소식이 있습니까? 일단 이 어머니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제 싱가포르나 뭐 미국의 LA에서 이런 사례들, 즉 난자나 정자가 뒤바뀌는 사례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분명히 아버지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시술 과정에서 뒤바뀌었거나 혹시 의사의 고의성이라든지 실수가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을 좀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료계에서 이제 의료계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네. 의사가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시술 과정에서 실수가 개입된 그러니까 이른바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험관 시술을 했던 의사 정작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계속 진료를 저는 정기검진 내지는 산부인과 쪽 할 일이 있을 때는 늘 가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불자에도 거기서 시험관 실수로 카톡을 읽으셔도 답변이 없고 카톡 내용은 제가 간단히 그 교수님께 이 서류를 좀 해달라고 돌연변이에 대한 서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교수님 연락이 안 돼서 병원 측에도 물어봤는데 퇴직하신 분이고 저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야 한 사람들은 없다 보니 법적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되나. 자, 답답한 마음에 의사한테 SNS 보냈는데 글은 읽은 게 확인이 됐는데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의사 병원에서 정년 퇴직했고 연락이 안 됩니다. 병원 측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는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혹시 정자가 바뀌었던 건 아닌지 그리고 또 나중에 그 혈액형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돌연변이라고 거짓말했던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건강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혈액형 그 피 뽑고 소변 이렇게 채취해서 놓을 때 막 수십 개씩 있을 때 제 이름하고 뭐 생년월일 써서 놓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헷갈리지 않고 잘 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 네. 의사와 병원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의사와 병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바쁘거나 하더라도 기본적인 집중력은 좀 발휘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존경과 존중을 보는 애인데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건지 이 문제는 뭐 법적으로도 뭐 소송을 하면은 뭐 문제가 되겠지만 의사분 그리고 병원에서도 최소한의 그 도덕적인 조치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치. 네, 도덕적인 조치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아들한테는 이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크게 보면 이제 이거 형사 고소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고의성도 이게 입증이 어렵지만 또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났잖아요. 오래전이잖아요. 네. 고소는 이제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재산적 손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키웠으니까 학비도 들고 돈 들었으니까 이걸 이게 배상해달라. 이거는 인정이 안 될 거고 결국 되는 거는 이게 정신적 고통. 엄청나게 정신적 고통이니까 위자료가 되는데 일단 기간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있은 날이 10년이 지났는데 되느냐? 그거는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정신적 고통은 계속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저는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제가 이게 판사 2명 부장판사 물어보니까 한 1억에서 한 2억 사이 위자료가 나오지 않겠는가 과실일 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참 이 상황이 그리고 그 부모의 심정이 가늠이 안 됩니다.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